자, 그러면 이제 저희 CRM을 통한 이제 디지털 전환 사례를 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사례는 저희 세일즈 포인트라고 하는 저희 영업팀 협업 도구를 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세일즈 포인트는 이제 영업 조직이 고객 정보를 통합하고 네. 또 영업 활동 이력을 관리하고 영업 관리 업무, 그다음에 영업 조직 내 협업 네. 이런 것들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 관리와 활동, 기회와 계약, 분석과 협업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올인원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기능 구성도 보면 거래처 관리가 일단 시작입니다. 거래처 관리가 시작인데 네. 우리 회사 외부에 있는 모든 거래처들은 다 그냥 고객사로 봅니다. 그게 이제 매입 거래처든 뭐 매출 거래처든 네, 네, 네. 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 관리하고 네. 영업 이력 관리, 계약 기획,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각종 자료들 분석을 자동화하는 부분들도 자동화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CRM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청구하고 수금 관리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사실 저 부분은 ERP에서 커버하는 기능인데 네, 네, 네. 저희 고객들 보면 이제 ERP하고 인터페이스에서 쓰는 고객도 계시지만 네. 그냥 단독으로 쓰길 원하시는 데도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사용하고 계신 ERP가 네. 기타 시스템하고 연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자체 개발한 ERP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이카운트나 얼마에요 같은 네. 그런 작은 커스터마이징이 데들은 어려운데 연계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영업사원분들이 네. 매출하고 수금 정보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고객을 위해서 저희가 저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끝은 수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네. 진짜 영업할 때 저희 팀장님이 예전에 10개 고객 팔아서 매출 1억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네. 그렇게 10개 고객 해서 1억 했어. 근데 한 고객이 빵꾸 나면 너 9개 고객 날리는 거랑 똑같다고 수금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수금은 내가 무슨 채권 추심업체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물었다가 네가 네. 영업을 다녀봐야겠구나 해서 그렇군요. 가보니까 네. 아니 분명히 저한테는 이번 달에 드릴게요 했는데 다음 달이 돼도 안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막 정말 수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 수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수금 관리를 다 엑셀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고객들은 계산서 발행했어. 근데 나한테 영업이 뭐라고 안 하네? 돈 안 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야, 저거 되게 유용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엑셀로 관리하다 보면 네. 일단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 들어옵니다. 맞아요. 사실은 저희 세일즈 포인트 아니어도 네. 어떤 CRM 자동화된 도구를 가지고 하시게 되면 네. 클릭 한두 번으로 네. 지금 미수 채권이 어떤지 네, 네. 그런 거 그냥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ERP하고 연동이 된다면 훨씬 더 유검사 협업을 네.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뒷부분에 한 번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네, 저희 고객사입니다. 와. 그냥 첫눈에도 보시면 알만한 회사들 많이 네. 대기업들 있으십니다. 되게 많네요. 네. 제 전 직장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매출 규모로 보면 네. 제일 큰 데가 한 15조 정도 되는 그런 네. 기업도 있는데 네. 아주 작은 기업은요. 네. 연간 매출이 한 3억 정도 되시는 데도 있어요. 1년 매출이 3억 정도 되는 회사도 쓰고 계시고 네. 전체 직원이 사장님 포함해서 2분인 회사도 쓰고 계십니다. 이게 기업 규모, 매출 규모랑 상관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네. 또 제일 크게 쓰시는 데는 한 1,400유저 네. 정도 쓰시는 데도 있습니다. 야, 제가 궁금한 게 저런 예를 들어 SK니, LS니 저런 큰 대기업들은 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CRM 안 쓰나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걸 쓰는 거예요? 네, 저희 고객사 중에 IT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회사들, 특히 SI 회사들은 개발자만 한 300명 정도 보유하고 계신 기업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한 8년, 9년 정도 자체 개발해서 쓰던 시스템을 네. 저희 솔루션으로 바꾼 경우들도 있습니다. 와. 단지 그런 이유는 뭐냐면 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현업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네. 그 업무를 100% 시스템에 반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네. 기능을 개발할 뿐이죠. 네. 네.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요구사항을 내면 그것도 개발해 줍니다. 네. 계속 이게 시스템이 업무가 누더기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네. 이 전체적으로 업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개발했던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담당이 바뀌면 그러면, 누구도 이거를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때 이제 프로젝트 하나 또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컨셉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아예 좀 네. 표준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그걸 우리 쓰자. 업무를 자동화하자. 아. 대부분의 큰 고객들은 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그러면 솔루션이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우리의 업무를 뭔가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업무 표준화를 위한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면 분명히 또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테니 네, 그렇죠. 외부에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업무 자동화만 신경 쓰자.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업종을 보시면 제조도 있고요. 네. 유통, 물류, 뭐 서비스, IT, 그러네요. 교육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게 회사의 규모나 업종을 떠나서 네. 고객을 발굴하고 네. 제안하고 계약하고 네네. 또 리비즈니스 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는 네. 다 동일한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음. 관리 항목들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그런 수 거는 있죠. 저희 환경 설정에서 네. 그냥 각자 제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다 저런 업종의 업체들이 네.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자, 이런 이제 고객사분들이 저희 도입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ERP와의 관계입니다. ERP와의 관계. 네. 실제로 네이버 같은 데에서 CRM을 검색을 해보면 네. ERP 업체들이 많이 검색이 돼요. 거기에 있는 영업관리 기능, 네네, 맞아요. 거기에도 맞아요. 이제 어쨌든 거래처 관리하시니까 네, 맞아요. 우리도 CRM입니다라고 많이 검색이 됩니다. 네. 근데 ERP하고 CRM은 명확하게 기준자가 다릅니다. 자, ERP하고 CRM의 가장 중요한 기준자는 계약 이후의 정보를 관리하느냐, 아, 그렇지. 계약 이전의 정보를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기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ERP에서는 재무에 대한 정보, 네. 또 생산과 관련된 혹은 구매와 관련된 재고와 관련된 네네네. 이런 정형적인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위주로 많이 관리하시는 거고요. 네. CRM에서는 계약 이전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고객에 대한 정보 혹은 사람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그분과 주고받았던 활동 네. 이런 정성적인 데이터를 위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자가 극명하게 좀 있고요. 네네. ERP하고 CRM하고 어찌되었든 거래처하고 주문과 관련된 두 가지 정보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인터페이스를 할 내용이 많아요. 네. 하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RM하고 ERP하고 연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연동하는 정보는 5가지입니다. 일단 고객사 정보. 네. 계약이 된 고객사는 사실 ERP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죠. 그렇겠죠. 계약 이전의 거래처 정보는 CRM에서 관리를 네.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고객사, 거래처에 대한 정보 동기화가 있고요. 하긴 클로징 된 다음에는 ERP에 입력된 정보로 CRM도 당연히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거래처를 대상으로 어떤 품목을 제한하느냐, 품목에 대한 정보도 네네. 공유가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쭉 영업 활동이 진행된 이후에 네. 계약이 됐을 때 네. 계약 정보를 ERP에 수주 정보로 쏴주는 이런 연계 작업이 있고요. 보통 ERP를 쓰고 계시면 계약 이후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네. 수금을 관리하는 것은 ERP에서 보통 관리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ERP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네. 이 정보를 영업 담당자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이죠. 네. 내가 계약한 게 매출이 잘 되고 있나? 네. 수금은 잘 되고 있나를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출 정보, 수금 정보를 ERP에서 끌어오는 이런 정보 연계가 있죠. 원천 정보는 ERP에 있지만 CRM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가져와서 네. 네. 이렇게 보통 이제 5가지 전동을 하는데 네. 어떤 기업은 5가지 정보를 다 연동하기도 하고요. 네. 네, 어떤 기업은 뭐 거래처 정보만 연동하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제 제가 이제 화면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실제 데모를 뭐 보여드리긴 좀 어렵기 네, 때문에 네. 이거 이제 회사마다 화면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이거 이제 거래처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 이 거래처에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회사 이름이 뭐고 네. 거래 정보는 어떻고 뭐 업태는 뭐고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이런 탭 형태가 있는데요. 회사마다 이런 관리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거래처 정보 중심으로 네.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서 이게 싱글뷰 아까 말씀하신 그거네요. 싱글뷰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리 항목들은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게 세팅할 수 있는 거고요. 사례입니다, 사례. 네네네. 그리고 거래처와 관련해서 어떤 계약 정보나 네. 파이프라인 정보를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싶다. 네. 그런 계약 관리 메뉴로 이동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메뉴에서 간단하게 클릭 형태로 그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신용 등급이나 뭐 어떤 현금흐름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회사들한테 예를 들어 데이터를 뭐 사와서 그거를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놓은 연동할 건가요?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크레탑 같은 거 네, 네. 연동해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수출이 많은 데는 K슈어 같은 거 연동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 업종의 레퍼런스가 좀 있는데요. 네. 그런 쪽들은 그런 신용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요. 저 이거 그런 그냥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영업 기회 같은 경우도 동일한 싱글뷰 인터페이스인데 중요한 게 네. 영업의 진행 단계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업사원들이 현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네. 모바일로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네. 영업 기회나 고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네,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석과 관련된 거는 회사마다 분석하는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대로 개발할 수도 있고요. 네. 아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차트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대시보드는 그러면 세일즈포인트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어떤 차트를 이렇게 배치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새로 만드실 수도 네네. 있겠죠. 자, 운영 효과 사례 좀 짚어보면요. 네. 가장 중요한 도입 효과는 네. 영업 정보의 데이터화입니다. 네. 기존에 분산된 도구로 관리하고 있던 영업 정보를 네. 표준화해서 회사의 자산으로 만드는 건데 네. 제가 고객 상담이라기 가장 중요한 영업 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지금 사례로 보는 요 세 개 회사들은 네. 연간 매출액이 30억이 안 되는 회사들입니다. 와, 근데 저렇게 많아요? 예, 와. S사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저희 거 사용하시고 나서 네. 고객 상담 이력이 6만 건이 쌓여 있어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퇴사를 하거나 어떤 경우에 네. 혹은 영업 담당이 휴가를 가서 비행기 안에 있더라도 네. 회사로 전화가 오더라도 고객 대응이 가능한 거죠. 와. 가장 중요한 도입 효과라고 봅니다. 오. 이런 경우들이 있죠. 대표 전화로 전화가 와서 네. 내가 6개월 전에 견적을 받았는데 어디다 네. 뒀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죄송한데 견적서를 주셨던 네네. 영업 담당자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견적서 다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뜬구름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찾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는 거죠. 네. 근데- 다시 보내드릴게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새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 할인율 같은 것도 다를 수가 있고 아, 그렇지. 다르면 그렇지. 회사의 신뢰도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가격 나가면 사고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세일즈 포인트를 가지고 아주 누구라도 5분 이내에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자 찾아서 전화해서 과장님 이거 맞아요 막 이런 거 할 그럴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거네요. 겁니다. 야. 제일 중요한 도입 효과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가 영업사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아, 이게 진짜 중요하지.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네. 이건 내부에 저희 제품 2년 사용하시고 나서 내부 보고하신 자료인데 이야. 영업사원들이 현장에 있는 시간이 30%였다고 합니다. 진짜 2년 사용하시고 나서 네. 거의 50%? 야. 근데 지금은 대부분 외부에 계십니다. 네. 시스템 네,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 활성화 지원 부분은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면 네.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려는데 영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네. 심각한 문제 플러스 제일 배고파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굴 만나야 돼? 그거를 그렇죠. 지금 발굴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맞습니다. 네. 이런 CRM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네. 예전에 드랍된 건들도 데이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제품 교체 주기를 감안해서 네. 그 거래처를 대상으로 우리가 윈백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일본계 기업을 그 구축을 할 때 네. 경쟁사의 고객들까지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다가 드랍이 됐을 때 그건 이제 아. 경쟁사 고객이니까 그걸 그대로 남겨뒀으니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등록을 하면서 네. 윈백 시점 날짜를 등록을 해놓고 네. 한 달 전 혹은 3달 전에 네. 알람을 받게 해놨었죠.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영업 하다가 네. 알람 받고 윈백 어? 영업을 하는 거죠. 오. 이런 식으로 영업 활성화를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좋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들어갈 때 이제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영업을 오래 했지만 네. 영업사원들 자기 정보 오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업팀이 3개 팀인데 네. 3개 팀이 다 독립자산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너네 팀의 영업이익 매출 너네가 다 먹고 살고 다 해야 돼라는 거죠. 그래서 한 고객사에 2개 팀이 동시에 들어가면 네. 서로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마지막에 얼마를 보고 가서 오픈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진짜 저 팀 엿먹이는 거라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네. 같은 회사 다니는 직원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업 환경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사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서로 시스템 기반으로 협업하게 만드는 그러네요. 병화 관리가 중요한데 변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네네. 보통 시스템 도입할 때 영업본부장이나 대표님이 참석하시잖아요.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저는 외부 업체니까 네네. 대표님이 도입하시면 네.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없애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업사원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네네네. 네, 이런 일종의 당근. 그래서 그렇지. 어찌되었든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네. 대면 미팅을 하게 하고 네. 보고서를 대체하게 하고 뭐 이런 네. 변화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저 네. 미온적인 시스템 활용 저는 저게 제일 큰 걸림돌이었어요. 뭐 하나 도입을 해도 네. 정말 좋습니다. 막 교육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안 써요. 네. 왜 안 쓰세요 하면은 지금 딴 거 하기도 바빠서 못 쓴다고. 맞습니다. 근데 네. 굳이 이거 내가 안 써도 내가 일하는데 지장 없는데 굳이 써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네, 방법은 정확합니다. 네. 제일 높은 분이 시스템에 자주 들어가 보시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회의를 시스템 갖고 하시면 돼요. 저도 그래서 그럼 나중에 안 쓰실 수가 없어요. 설득하다가 안 돼서 저기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네. 쓰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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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사례 벤치마킹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거의 막바지까지 왔네요. 네. 자, 일단 저 세 가지만 안 하시면 성공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기존에 일하는 방식을 네. 그대로 시스템에 담으려고 안 하시면 돼요. 대부분 근데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그래요? 봅니다. 네. 오. 두 번째, 기존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했던 그런 보고서를 네. 그대로 계속 활용하시고 계시면 네. 시스템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렇겠죠. 전에 얘기했던 대로 보고서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시스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보고를 받는 분들이 저 제일 중요하지.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시면 네.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계약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떤 거래처를 방문했는데 네. 대표님이 영업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세일즈 포인트 잘 쓰고 계시는가? 네. 저는 그거 듣고 이게 어려운데 대표님이 로그인 안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네. 제일 윗사람부터 이걸 안 쓰면 밑에 직원들 당연히 안 쓰겠죠. 당연히 안 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만 잘 우리가 고려하면 네.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CRM을 도입하실 때 네.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권장 가이드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걸림돌이 뭔지 아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컨설팅이 부족하다, 뭐 도입하는데 가이드가 부족하다, 네. 뭐 조직 간에 예를 들면 기획 쪽에서는 도입하려고 하는데 영업팀에서는 이건 내 발목 잡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뭐 수 이런 있죠. 네, 조직이나 세대 간의 충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내부의 이런 그 공감대 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CRM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 왜 CRM을 도입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음. 우리가 고객 정보를 표준화하는 게 목적인지 네. 아니면 고객 상담 이력 관리가 목적인지 네. 아니면 파이프라인 관리하는 게 목적인지 이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영업 조직을 쪼으려고 도입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진짜 명확합니다. 필패입니다. 필패.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도입한 목적이 뭐냐 네. 그게 좀 명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싼 거야. 네. 그걸 목적으로 두는지 네.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전자결제랑 연동이 되어야 돼. 혹은 우리 업무에 적합해야 돼. 하여튼 여러 가지 선정 기준들이 있으실 건데 네. 하나만일 수는 없지만 가중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마다 내세우는 장점들이 다 되게 다양할 텐데 다양합니다. 그 많은 장점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장점은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회사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앞장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업무하고 전혀 맞지 않는 성공 사례? 그렇지, 예를 그렇지, 들면 맞아요. 글로벌하게 뭐 몇백 조 하는 회사에 네. B2C 비즈니스를 하는 네, 네. 그런 사례들이 우리 회사하고 맞을까? 맞죠. 예. 네. 좋아 그런 보이는데. 기준들. 네, 네.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맞는 게 좋은 거라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선정 기준들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공급하는 그다음에 유지 지원해주는 서비스 주체의 역할이 뭐냐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회사는 판매 정책이나 제품의 기능과 관련된 그다음에 유지 보수와 관련된 네. 이런 정책을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벤더도 있고요. 그렇죠.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결정권 없이 네.
그냥 유지보수나 교육만 하는 이런 서비스 딜리버리 업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도입하신다고 하면 만나시는 그 파트너가 네.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디파인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 회사의 역할에 맞지 않는 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를 이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CRM을 도입하시고 활성화하는데 네. 단계별 확장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네. 처음부터 구축형, 처음부터 크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일단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하시게 되면 분명히 대부분이 TFT를 구성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TFT 대상으로 한 예를 들면 3유저, 뭐 5유저 아, 네. 거기부터 월 사용료 방식으로 네.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네, 네. 해보시고 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우리 데이터도 업로드를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서비스 벤더의 서비스 지원 퀄리티 같은 것도 그 수준도 한번 가늠해 보고 가늠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럴 때 전체 유저로 확장을 네, 네.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관 시스템하고 연계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확장하시는 것을 공부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클라우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는 이 프로세스를 보면 네, 그냥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랑 크게 다르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째 다 대부분 맨 처음에 POC하고 그 다음에 TFT에서 요만하게 시작해서 확장하는 건데 그게 구축형이냐 클라우드 서비스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 초기에 시작하는 그 기간을 되게 단축을 시킬 수 있겠네요. 클라우드 그렇죠. 서비스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네. 공급업체 입장에서 제품이 아주 탄탄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탄탄해야 네. 하고 네. 중간중간 요구사항들이 네. 환경 설정에서 반영이 가능해야 하고 네. 네. 또 하나가 실제 테스트해볼 영업, 그 현업들이 네. 이거 쓰기 편한데? 네. 뭐 이런 그런 피드백을 받을 만한 자신이 있어야 저런 서포트가 가능한 거죠.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세일즈 인사이트에서는 다 되겠죠? 네, 그렇다라고 네. 저희는 자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